네, 반갑습니다. 2024년 올해였죠. 얼마 지나지 않았죠. 저번 주였나? 저는 시험을 보러 가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그때 국가직 7급 및 민경채 경호처 시험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자, 뻔한 얘기는 그만하고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뭐랄까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있는데 작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문제 패턴 뭐 이제 이 부분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부분에 나온 문제는 난이도가 이 정도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작년에 쉬운 편이었죠. 올해도 쉬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감염병 현황이 나와 있고요. 감염병 현황에서 치명률이 가장 높은 도시, 낮은 도시를 고르는 건데 너무 간단합니다. 요번에 요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계산이 어렵냐? 아닙니다. 이거 충분히 다 암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에도 저는 이제 해설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수치를 좀 써보면 이게 20분의 1이죠. 5%죠. 얘는 이제 4%가 되겠죠. 퍼센트 표시를 생략할게요. 그다음에 이거 4.5니까 얘가 좀 이제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만 연습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숫자 연습하신 분들은 이거 애매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5.33이잖아. 왜? 15가 300분의 15가 5%고 300분의 1은 0.33%니까 5.33 써주고 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도시 6이 되겠고 가장 낮은 도시 C 맞나요? 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A, B, C 구에 전체 공사의 평균 공사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각각 3개의 구 공사가 있는데 3건 평균 공사비가 30억이니까 이거 둘이 곱하면 90억 총액이 나오니까 A 플러스 B가 22에 7이면 154입니다. 왜? 27에 14, 27에 14 기껏해야 9구달에 지나지 않으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여기서 90억을 빼면 64억이 남아. 공사 4를 나누면 16이 되겠지. 아마 이걸 보시면서 이 새끼 왜 이딴 식으로 어렵게 복잡하게 풀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 채널의 컨셉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뭐 피셋을 존나 잘 풀어서 뭐랄까 막 부심을 부리고 그런 생각 일도 없었습니다. 채널이 지금 5년 차거든요. 5년 전에도 현재에도 그런 적 없고요. 지금은 똑같은 스탠스입니다. 어찌됐건 그냥 농담 드립으로 친 거니까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좀 막 멋있게 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최대한 높은 정답률을 유지하면서 시험을 이제 치르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럼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 문제는 전체를 묻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거야. A 플러스 B가 있고요. A 플러스 C가 있어. 요런 지금 딱 형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혹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이제 수학에서 요런 식의 많이 나와 패턴이 뭐 완전 제곱식 나오고 막 그 공식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인데 얘네들 다 더하면 요런 식으로 됩니다. 왜 두 개씩이니까. 그래 알겠어. 그럼 얘네 전체를 구해야겠지. 그 정도는 구해보자고. 170, 뭐 144니까 요 정도로 암산이 가능합니다. 얘네 둘을 더하면 3, 2, 4고 얘 하면 4, 6, 8이 되겠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2를 나눠봐. 그럼 뭐야? 2, 3, 4가 되나? 그럼 이제 뭘 나눠야 되지? 전체 공사 건수 3, 2, 4. 9가 되나요? 그러면 9, 28, 9, 6에 54, 1번 26억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가중치, 저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풀어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풀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자료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고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해보건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3번이 보고서 유형 중에서 가장 쉬운 유형이다 라는 말을 좀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요, 제가 왜 이렇게 빌드업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수치들 있잖아, 데이터. 요거에 연연해야 할 유형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거에 신경을 초점을 두지 말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316명이니까 이거 31.6이니까 100%니까 30 이러지 말라고, 이지랄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컨셉이 다르다고. 오케이? 자, 그럼 봅니다. 수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니까 지금 이거 뭐 어쨌든 본의 아니게 맞긴 해요. 1000명분의 316이니까 뭐 아무튼 뭐 이제 응답자가 있는데 뭐 수강한 상위 5개 분야는 이거네. 영화, 사진, 음악, 공예, 밑줄 맞죠? 그 1번은 사용됐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평균 지출 비용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중점을 둬야 될까? 평균 지출 비용이라는 키워드에 중점을 둬야겠지. 여기 있다. 넘어갑니다.
자, 또한 문화예술교육 수강자의 동반자 유형 구성을 살펴보면 어쩌고저쩌고해서 비율이 50% 이상이다. 딱 봐도 이상해 보이는 이거 50% 이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정답이 될 후보군들은 4번, 5번 중에 있습니다. 좁혀졌죠.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예술교육 인지 경로는 인터넷 검색이 33.2%로 가장 높았다. 딱 봐도 여기 지금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맞고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나머지 볼 필요 없나요? 볼 필요 없습니다. 왜? 각 잡고 1, 2, 3, 4가 답이 아님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리고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 수강한 문화예술교육의 교육 방식은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강습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었죠. 근데 여기 지금 예술 실력 향상이라고 있어. 이게 보통 이제 외국어, 영어 좀 뭐 탭스나 뭐 토익, 토플 이런 데서 쓰이는 부분인데 오랜만에 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맞나? 이거 스펠링 틀려도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너무 저한테 스코프 째지 마시고요. 좀 내 채널은 약간 스코프 째는 애들이 많더라고. 사소한 실수 막 이런 거 하면은 막 죽을라고 그냥 막 달려들더라고. 나는 사람이고 난 잘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실수가 하는데 어찌됐건 패러프레이징이라고 같은 의미를 좀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건데 이렇게 혼자서 혹시나 이거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안 그럴 거예요. 요즘 이제 피셋 그 수험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실력이 높아져가지고 상향 평준화라고 하죠. 4번 봅니다. 전형적인 자료 해석 영역에서 자료 해석에서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감척 지원금을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거야.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요거만 이제 하시면 되고요. 핵심은 포뮬러. 공식을 보면 어선 잔존가치 더하고 얘 곱하기 3한 거, 그 다음에 선원수 여기 나와 있죠. 간단합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이 뒤에가 있어서 뭔가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뭐 대다수가 이 정도면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다 지혜롭게 해결했을 거라 보고 생각합니다. 500만 원이잖아. 단위 신경 써야지. 설마 500을 곱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500만 원이니까 숫자 5를 곱하는 셈이야. 그럼 곱하기 6이지. 그럼 곱하기 뭐야 이거 친절하게 30이 되는 꼴이지. 이해됐죠? 예, 저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여기다 쓰자. 180, 240, 450.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좀 수치가 잘 안 보이시죠? 좀 이해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더하면 되겠지. 더해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수치가 너무 쉬워. 왜냐면 6318에서 360에다가 이거 더하면 뭐가 되지? 530 되는 거죠. 계산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을 완료할 때까지 555 이렇게 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너무 수치가 커. 그러니까 이제 10을 이렇게 10의 자리를 빼도 상관은 없잖아.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 1000이랑 2000을 비교하는데 1과 2를 비교하는 것과 같잖아. 대수 비교는 똑같잖아. 그런 의미로 보면 17, 18, 35에다가 이런 뭐 18이니까 왜냐면 10 줄여졌으니까 뭐 53 정도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자, 빠르게 B 넘어갈게요. 24, 24, 48, 48에 이거 한 83 정도 됩니까? 맞죠? 얘 이제 보죠. 45, 20, 60에다가 30, 얘는 90이래. 얘가 가장 크네요. 하나밖에 없네. 그럼 나머지 적은 어선 볼 필요 없습니다. 왜? 계산을 해도 똑같을 거니까. 왜냐면 C가 가장 많은 어선인데 선지가 얘 하나밖에 없어. 자, 5번 봅니다. 보고서 유형이 또 나왔는데 또 나온 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이렇게 벌써 5번까지 왔잖아. 근데 벌써 보고서 유형이 이렇게 두 문제나 있다는 거는 조금 이 문제 배치를 왜 이렇게 했나? 이게 약간의 의문은 듭니다.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만. 자, 필요한 자료입니다. 아까 사용되지 않은 자료를 고르는 문제인데 이제는 필요한 자료. 필요한 자료는 역시 이것도 똑같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접근하되 약간 이게 어려워지면은 수치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유형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하시고 바로 가봅니다. 자, 주어진 거는 꼴랑 그 정부의 주택 소유율 공식 하나하고 주택 소유 가구 수밖에 없어. 그럼 주택 수를 구해야겠죠. 바로 나옵니다. 기억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주택 소유 가구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주택 소유율 56.3에서 56으로 감소했다. 자, 주택 소유율을 구하려면 자, 분자가 되는 데이터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럼 중요한 건 뭐지? 얘가 없다는 거지. 갑국 주택수 있잖아요. 주택이 가구겠죠. 그럼 필요 없겠네요. 요렇게 뇌피셜로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자, 가구수 바로 나와 있네요. 니은스였고요. 자, 2024년 지역별 가구 주택 소유율을
살펴보면 상위가 A, B, C다. 어디도 나와 있지 않죠. 그럼 그거에 관한 내용은 이 디귿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기억, 니은, 디귿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사용돼야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리을은 안 보고 넘어가도 되나요? 네, 안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만에 하나, 만 가지의 경우에 하나에 그러니까 1만 분의 1의 확률로 리을도 맞았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맞겠지. 그럼 이건 출제 오류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피셋은 2006년에 공식 시행된 이후로 문제 출제 오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2004, 2005도 있었는데요.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외모고시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2006년부터 정상 시행되었습니다. 피셋에 관한 그냥 뭐랄까 여담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심지어 2004, 2005 때는요 언어랑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자료 사신문항 안에 상황 판단 문제도 같이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자, 6번 봅니다. 전투기 산다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계산해가지고 착실하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 실수,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방심해서 실수할 수 있는 문제니까 오히려 6번 같은 문제를 너무 좀 편하게 대하지 않고 좀 약간 각 잡고 6번은 좀 약간 진지하게 푸는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이니까 자, 속력, 탑재수, 항속거리, 가격이고 높을수록 맞을수록 길수록 당연히 맞을 거고 많을 거고 가격은 낮을수록 당연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겠죠. 자, 바로 갑니다. 5점, 4점이고요 3점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미사일 탑재수도 많은 게 우선이니까 5점 4점을 받겠네요. 3, 2, 1 뭐 이런 식으로 가죠. 항속거리도 많은 게 아이고 얘가 1등이네 이번에는 4점이고 3, 2,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까지 그냥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 낮은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좋아. 자, 그렇게 되고 이제 공중급유 자체 수리는 안 받는데 나중에 볼까 했는데 가능이면 1점 불가능이면 0점이니까 이거 괜히 여기다 또 쓰면 지저분해 보이잖아. 이 4개만 해도 좀 약간 불편할 수 있거든. 근데 개인적으로는 딱 4개까지 끊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묶음을 한 번에 계산하지 말고 4개씩 끊고 뭐 2개씩 끊거나 이렇게 추가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참고만 하시라 이 말이야. 13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5, 5, 10이 되겠지. 이거 볼 필요 없네 BC는 6, 11 맞지? 60. 얘 A랑 D만 좀 보면 되겠는데 12점이고 맞잖아. 1이니까 얘 15점이 되지. 합산 도합. 얘는 1이니까 15. 맞네. B, C, E 볼 필요 없고 A랑 D만 보면 되는데 동점자 기준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동점일 경우 가격이 가장 낮은 D가 선택이 된다. 구매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우리가 도출할 수 있었고요. 정답 6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봅니다. 불과 몇 분 전에 5번에 그러니까 5개, 5번까지 해설을 하는데 보고서가 거기에 벌써 2개가 나왔다고 뭐라고 해서 궁시렁 됐었는데 이번에는 7번에서 벌써 7개 문제 중에서 3개의 문제가 보고서 유형입니다. 신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배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추가로 필요한 자료니까 똑같이 키워드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연령대 구성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균 연령. 자, 단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 자, 운전 경력 및 서비스 제공 경력의 평균이 배달 대행과 퀵 서비스. 왜? 배달 대행이 시행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죠. 하지만 퀵 서비스는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당연히 경력 평균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근로시간 오케이.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피셋은 그냥 문제만 풀어도 에너지가 소모가 심해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말하면서 푼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주어진 표에서. 자, 퀵 서비스가 배달 대행에서 뭐 10년 이상 길었다는데 아마 요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요걸 보고 판단할 수 있었죠. 아직까지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없습니다. 한편 운전자가 배달 대행이나 퀵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 구입 비용 당연하죠. 오토바이 그러니까 이륜 자동차가 없으면 쉽지 않으니까 당연히 구해야 될 텐데 비용에 관한 자료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디귿은 들어가야 된다. 필요하다. 자, 일평균 근로시간 여기 나왔습니다. 근로일수는 안 나와 있죠. 건수만 나와 있지. 디귿 리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괜히 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기를 대충 본다고. 그래서 월평균 근로시간 오케이 하고 여기를 그냥 가볍게 읽어.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얘를 신경을 안 써. 그래서 잠깐만. 그럼 디귿밖에 뭐야 이거 뭐가 또 잘못된 거지? 하면 또 다시 보잖아. 또 여기서부터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여기서 또 시간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하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 선지에서 디귿 하나만 있었잖아요. 1번에서 아마 이거 선택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등한시했다며. 그러니까 보고서 유형은 좀 가볍게 보되 좀 그래도 꼼꼼하게는 봐야 된다라는 말 하고 싶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칭형이고 대기업, 중견, 중소가 나와 있고 특허 출원 기업수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정보봅니다. 중소기업 건수가 해당 전체의 90% 이상.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지금 이 세 개가 다 그 집합이잖아 하나에.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한 거분에 얘를 묻는 건데 90% 이상이라는 거는 나머지 대기업과 중견의 합의보다 10% 미만이다. 굳이 이런 거 따로 빼서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가는데 처음이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야 결과적으로 9배 이상인지를 보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각 잡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A, B, C밖에 없거든. 자 여기서 연구개발 전문 서비스 출판인데 출판은 나와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A, B, C 중에 연구와 전문이 있다라는 건데 A는 딱 봐도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 다 더한 게 분모인데 얘가 분자가 이건데 이게 어떻게 90%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B, C는 딱 봐도 보이죠? 네. 여기서는 B, C를 확인할 필요 없어요. 왜? B, C가 맞을 수밖에 없고요. 맞지 않으면 이 문제 출제 오류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이래. 두 번째 정보. 전자부품과 자동차라고 했지. 자, 이게 연구랑 전문이잖아. 연구 전문, 그러니까 얘 전자 빼고. 이게 다 지워진다? 그럼 이제 A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자부품이 확정이 되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약간 예민하거나 좀 불안한 사람들 이런 거 질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냥 하시라. 굳이 전자부품 두 번째 정보를 이용해서 전자부품을 확정을 하라는 말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객관식 시험의 오지선다형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존재했던 사법고시가 2007년도 이후로 1차 시험이 이제 객관식인데 오지에서 팔지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찍기로 인한 그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당시에 이거 도입한 사람이 2007년도에 예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이거든요. 네, 그분이 무슨 그 법무부 쪽에서 시험 출제 관련한 그쪽에 자리에 있을 때 이걸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걸 이제 방지할 수 있겠는데 오지선다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의심을 하지 마시라라는 거지. 마지막 봅니다. 자, 특허 출원 기업당 특허 출원 건수는 전문이 연구가 그러니까 PC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거잖아. 기업이 이거니까 분모가 되겠지. 자, 근데 나 얘 보면 딱 얘랑 얘를 보자마자 이게 떠오릅니다. 정확하게 30이죠. 근데 얘는 30을 넘을까? 넘지 않을까? 그러니까 30 근처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면 된다. 각 잡고 가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30이 아니라 그럼 얘를 3을 기준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얘 3 곱해봐. 1110이잖아. 요 정도는 암산할 수 있잖아. 제가 해설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하는 것 뿐이지. 그럼 이거 딱 봐도 지금 1100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보이죠? 그럼 B가 높습니다. 그래서 B는 뭐가 돼야 된다? 연구개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짜장면에 관한 이제 지금 내용을 우리가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기준 연도가 중요하니까 2020년도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옳은 거를 골라라 했고 2020년도를 100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표 2는 나중에 필요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자, 짜장면 가격 지수가 80이다. 짜장면 4,000원 이하다라고 했는데 요거의 80%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가격 5276 곱하기 0.8이 4,000원을 넘는지 아니면 4,000 미만인지 보라는 건데 볼 필요 있습니까? 이거 여기 수치가 정확하게 5,000이었어도 이거 맞는 보기야. 왜? 58에 40 딱 맞으니까 이하는 포함이잖아. 결과적으로 틀렸다라는 거고. 자, 20% 이상 상승했다. 자, 2020년도에 2023년도에 20.6% 증가한 건데 그냥 20% 증가했다고 치면 1,000원 정도 오른 거잖아. 6276보단 크겠지. 내가 276에 20%는 따로 고려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건데 이거 딱 봐도 20% 넘잖아요. 1260 어쩌고저쩌고 올라갔는데 이거 529구단에서 끝납니다. 기껏해야. 맞죠? 20%.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쉬우니까 4번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2020년에 식용유 1800ml, 밀가루 설탕 2kg의 가격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면 되겠죠. 4,000으로 봐. 3,980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 문제 아니고요. 자, 밀가루 설탕이니까 얘 둘이 뭐 얘도 1,300으로 보고 얘 1,350 그대로 보면 2,700과 2,600이네. 얘네 둘이 더하면 5,300 더하면 13,300이니까 가볍게 봐도 15,000원을 넘지 않는다. 잠깐만요. 아까 뭐 소수점 이거 무시하셨잖아요. 빼주면 되죠. 근데 빼봤자 차이 없습니다. 이거 짜장면이란 표시. 아마 이거 보고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한때 논란이었습니다. 짜장면과 짜장면 무슨 표현이 맞는 것인가.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이 종지부를 찍었죠.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원래 얘가 표준어였습니다. 근데 그때 국립국어원의 이제 공식 딱 오피셜 이후에 얘도 표준어다. 되게 신기하죠. 짜장면은 얘네 둘 다 표준어입니다. 표기가 맞다고. 골 때리는데 가끔씩 그런 단어가 몇 개 있긴 해. 국어에서. 자, 10번 봅니다. 이거 딱 이거네. 이건 딱 이 10번 같은 경우가 이제 5급 공채 자료에서 1, 2번에 나오는 문제야. 물론 이제 얘보다 난이도는 높겠지. 좀 더 길고. 자, 참여자치단체 수와 교육 참여 어린이냐 학부모냐 그거를 좀 판단을 해달라라는 것 같은데, 일단 참여자치단체 수의 전년 대비 증감 방향을 보면 뭐 증, 감, 증, 뭐 감증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볼게요. 증, 감, 감증. 어린이가 정답인데? 잠깐만요. 학부모 안 봐도 되나요? 네. 왜요? 어린이 수를 각 잡고 따졌으니까. 근데 각 잡고 따졌는데 맞아. 그럼 얘는 맞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얘가 맞다? 다시 말하지만 출제 오릅니다. 자, 비보입니다. 운영 횟수당 교육 참여 어린이 수. 요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21년, 20년보다 어쨌냐고? 아, 요거구나. 요거분의 요거. 자, 이런 거 막 여기 분수로 빼놓지 마요. 귀찮고 에너지 소모되고 시간 낭비잖아. 그냥 바로 이렇게 여기서 계산을 하자고. 분모 분자로 가면 되겠네, 이거는. 35에 39면 4 증가하잖아. 자세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 10%가 3.5니까 얘는 10% 거뜬하게 넘죠. 그럼 10% 기준으로 분자 증가율로 따지는 거지. 얘 10%가 5,800 어쩌고 저쩌고 될 텐데 10% 이상 증가하려면 얘 64,000 어쩌고 저쩌고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안 되지. 그러니까 분모의 증가율이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2020년이 크다. 그럼 2021년이 2020년보다 적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마지막 봅니다. 자원봉사자당 교육 참여 어린이 수는 19와 17. 얘가 이제 분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볼 필요도 없죠. 이거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이게 1만에서 5만 5천이니까 5배가 증가하는데 분모는 뭐 그게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19년이 17년보다 많았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맞게 체크했죠. 자, 11번 봅니다. 항공편 지연과 결항 현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국내선, 국제선과 같이. 옳은 거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하죠. 왜 이 문제는 선지가 3개일까? 선지가 3개는 보통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의미하는데 얘 좀 떡대가 있어가지고 좀 출제위원이 배려를 하신 것 같네. 자, 기억 봅니다. 22년 3분기 국제선 지연 편수는 전년 동기 100편 이상 증가했다. 여기를 봐야겠죠. 자, 70이 증가하고 정확하게 50 증가하니까 120이 증가하는데 여기서는 감소를 해. 마이너스 27. 그럼 95잖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있어서는 증가한 것은 자명한데 분명한데 100편은 아니다. 니은 봅니다. 결항 편수는 23년 9월달 국내선이 국제선의 3배 이상이다. 이거 그냥 450으로 보고 곱하기 3하면 1350이잖아. 450으로 봐도 어찌됐건 1이 남긴 하지만 치졸해도 3배 이상은 3배 이상인 거야. 그러면 얘보다 더 작은 437의 3배 이상이라는 표현은 더할 나위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맞는 복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1월과 3월에는 결항이 없었습니다. 니은디귿 4번이 정답이네요. 그냥 민경채 수준이었다 라고 좀 표현하고 싶네요. 11번까지 따져봤는데 그리고 왜 450을 떠올리셨나요? 이건 그냥 제가 떠올린 것 뿐입니다. 익숙해가지고. 왜? 저는 얘를 보자마자 얘가 떠올라서 얘는 전형적으로 45 곱하기 3의 형태거든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450이 떠오르지 않아도 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1도 없습니다. 아니 0.1도 없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민경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 채널에 민경채가 해설이 다 있잖아요. 11년도까지
우리가 22년도에 이제 7급과 민경채 문제가 통합이 되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왜냐면 이제 민경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7급 수험생도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민경채 피스 자료 해석 난이도로 지금 회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내년에도 유지될까요? 아니요. 그건 퀘스천 마크입니다. 거기엔 답변을 못합니다. 왜? 내년에 엄청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졸업생, 취업자 숫자 나와 있고 진학자 숫자 나와 있고 취업 진학률이 나와 있네.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죠. A가 B보다 높다. 자, 요번에 요거가 취업률이라고 했잖아. 8분의 5네 62.5%로 정확하게 떨어지잖아. A가 높습니다. B보다. 미결정 비율은 100에서 취업률, 진학률을 빼는 건데 B랑 C를 구해야겠지. 얘는 이거 더하면 되겠지. 뭐 64 정도 되겠지. 얘는 이제 안 나왔으니까 구해야겠지. 졸업분의 진학이니까 8이 되겠네. 48과 64니까 얘가 지금 어차피 100에서 빼주는 거니까 결국 B가 C보다 낮게 됩니다. 2번도 맞지. 진학자 수만 계열별로 20% 증가하면 전체가 20%니까 30명 증가한다는 건데, 자, 전체 진학률을 그러면 얼마 증가하는 거지? 진학률은 졸업생 수엔 변함이 없잖아. 2000이잖아. 얘 1.5%니까 기존 전체 진학률 7.5에 1.5를 더하면 9.0이라서 10% 미만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 4, 5번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얘만 보면 취업자 수가 10% 증가하니까 110이니까 2000분의 110은 정확하게 5.5%로 떨어집니다. 기존 취업률 더하면 60.5%로 비록 0.5%포인트 큰 부분이지만 다시 말하지만 60%를 넘는 부분이면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2.5가 왜 바로 떠올랐냐 궁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라이브 전에도 이거,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라이브 할 때도 이 분수 표현 제가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7.5 제가 얘만 외우지 말고 같이 외우라고 했습니다. 얘는 잘 나오기 때문에 8분의 7 87.5 이렇게 세트로 자매품으로 외워두면 좋습니다. 13번 봅니다. 요 그림 문제가 5급 기준으로 2020년부터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매년 한 문제씩 국룰, 그러니까 한 문제씩 나오는 게 국룰이 됐습니다. 옳지 않은 거 오이와 고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2개월 1년치가 나와 있고 파종 정식 수학에 대한 아이콘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이미지라고 봐야겠죠. 1번 봅니다. 자, 촉성에서 정식이 가능한 달의 수는 오이가 고추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이거 그냥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두 개랑 하나. 맞습니다. 2대 1이니까. 자, 파종 가능 시기, 정식 가능 시기. 얘네 둘의 그 차이가 1개월 이상이냐? 이거 1개월, 잠깐만, 파종과 고추지, 고추로 가야겠죠. 1개월 이상 맞죠? 이것도 1개월 이상 맞지.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한 달, 1개월, 2개월이니까 충분합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자, 정식과 수학이 모두 가능하다. 얘네 둘이 모두 가능한 달의 수.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네. 4개인가요? 달의 수는 4개. 자, 고추도 봅니다. 하나, 여기다 체크해야겠다. 얘는 체크할 데가 없어서. 같은데? 3번이 정답이네요. 달의 수가 많은 게 아니라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4, 5번 쉽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면허 업 건수가 나와 있고요.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죠. 면허 업 건수 매년 증가. 자, 여기까지 보니까 매년 증가했어. 그래서 여기서 힘 빠지고 힘을 빼고 보는 경향이 굉장히 커. 얘를 못 봤잖아. 그럼 이거 1번으로 체크한다고. 어이없게 내가 집에 와서 채점을 보니까 이걸 왜 틀렸지 하면서 자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 쉽다고 대충 보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자, 2번 봅니다. 굴과 세고막의 면허 어업 건수 합은 매년 전체 50%. 얘네들 합치라는 거잖아. 제가 동그라미를 걔네 치는 건 아니에요. 얘가 이제 부모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분자가 되는 거지. 얘네들의 합이. 근데 2분의 1을 떠올리면 됩니다. 분자에 곱하기 1을 했을 때 그게 분모의 값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50%고 만약에 분모보다 크다 라면 50%를 넘는 거고요. 분모보다 작다 하면 50%를 하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은 맥락으로 자세히 계산 안 해도 얘 2300 어쩌고저쩌고 되겠지. 곱하기 하면 4600 어쩌고 되겠지. 넘지. 같은 맥락으로 또 봅니다. 얘는 2400 넘잖아. 4800 넘겠지.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자, 얘는 뭐 볼 필요 없네. 2400 가까이 되니까 2300으로만 봐도 이미 넘었고 20% 50% 이상 맞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쉽네. 3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왜? 4, 5번은 증가량 단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단순 증가량을 판단하는 문제. 자, 바지락 면허 어업 건수의 22년과 20년 전년 대비 증가율을 물어봤어.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자, 6 증가하고요. 17 증가합니다. 할 필요, 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570에서 17이 증가한 게 576에서 6 증가한 것보다 당연히 증가율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20년이 22년보다 높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지. 15번 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매치형인데 볼게요. 자, 21년도에 3358이야. 10%는 336이지. 정확하게는 335.8. 근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다. 자세히 계산 안 해도 3600 후반대 정도 되겠거니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세히 계산해야 된다면 그때 다시 돌아가서 세부적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자, 통과. 불합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는 될 것 같지? 3636이라. 이렇게 수치를 대충 썼어. 이거 키보드 이거 입력할 때 36 반복한 것 같은데. 얘는 36 뭐 어쩔 9 몇이잖아. 그냥 A, B, C 중에 답이 나온다 하는 거고. 자, 캐나다산은 19년 대비 30배. 그러니까 뭐 330 이상이지만 보면 되는 거지. 얘네들은 볼 필요 없고. 맞아요. 여기까지 다 충족을 합니다. 22년도 기준 러시아가 2등이다. 어차피 베트남이 1등인 건 지금 누가 봐도 확실하니까. 자, 2등은 확실해졌어요. 근데 얘는 말레이시아가 높죠. B는 탈락입니다. A랑 C 중에 답이 나옵니다. 마지막 조건 볼까요? 자, 인도네시아산 목재 펠릿 수입량은 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는 걸 알겠고, 중요한 건 22년도에 말레이시아 추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2년도에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보다 높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거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될까요? 얘가 되겠지. 416 많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이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00 한옥시설 유형별 현황이 나와 있고요. 뭐 문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블랭크는 당연히 채워주면 되겠죠. 필요한 부분은. 자, 기억 바로 보도록 할게요. 공해와 한옥의 전년 대비 증가한 방향 어딨어? 이거야? 그거 뭐 구하면 되지. 뭐 17인가? 17에 이거니까 11이지. 아, 잠깐만, 11이래 1이지. 자, 그럼 뭐야? 동결 감소 동결 감소 얘를 좀 봐야겠지. 12, 12니까 24니까 10이지. 그대로. 하지만 여기서 틀렸네요. 근데 이거 굳이 안 봐도 됐었다. 근데 이거 다 봐야 되네. 뭐 어차피 뭐 봐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자, 20% 이상인지 이거 기억 체크를 했더니 니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객관식 오지선다형의 한계라고.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니은 맞다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20% 5.4 5.6 6.8 6.8이잖아. 암산 되잖아요. 그러면 문화 전시시설은 다 그거보다 그 수치보다 상회함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디귿 볼게요. 20년 대비 22년에 주거체험 시설의 그 증가율이 주민 이용 시설의 딱 2배이다. 정확하게 2배라고 했으니까 따라가면 되겠지. 6에서 8이면 3분의 1 증가한 거잖아. 이게 증가율 자체인 거잖아.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잖아. 3분의 2가 증가했다는 소리니까 얘가 지금 뭐야? 증가량이. 머릿속으로 암산하세요. 이 정도는. 2개가 증가했다는 거지. 그럼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하면 검사해보세요. 체크해보세요. 13, 22, 34 맞죠? 맞습니다. 자, 리얼 봅니다. 숙박이 주거 체험보다 많은 거. 17, 18 이건 뭐 맞고요. 같고 네, 맞습니다. 니은 디귿 리얼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번 2015에서 23 9년간 해외 직접 투자 규모, 직접 투자 비중에 관한 자료고 오르는 거. 이거 진짜 전형적인 민경채 자료 해석 문제다. 이게 민경채 딱 한 12번, 11번, 13번 요 딱 그 라인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17번에 나왔네요. 자, 규모가 나와 있고요. 비중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요거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공식을 준 거고. 1번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얘네 둘의 곱을 물어보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23과 15를 보면 얘네 둘의 곱과 얘네 둘의 곱이야.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계산 연습할 때 똑같습니다. 이거 2배 가볍게 넘죠. 하지만 얘는 1.7과 2.8의 관계를 보면 2배를 넘지 않아. 왜?
두 배가 되려면 3.4를 넘어야 되니까. 따라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증가율이 여기서 여기로 가는 증가율보다 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니까 23년이 15년보다 크다.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네요. 2번 봅니다. 직접 투자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한다. 증가율. 내가 지금 뭐 잘못 풀고 있는 거 아니죠? 왜 문제가 왜 이런 식으로 이 너무 당연한 선지인데, 17번이면 이제 중후반 때라서 난이도가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 포지션인데 조금 당황스럽네. 자, 10억 달러 이상이다. 18년도에. 이거 그냥 곱하면 되는데 1.8을 언제 곱하고 있어? 그냥 2%라고 봐. 그래봐야 800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 아니야. 800xx라고 치자. 이거 뭐 단위 고래도 8억 달러니까 안 되지. 왜냐면 그보다 더 작은 1.8%니까. 4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율을 각 잡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좀 팁을 주자면, 지금 이거 이제 증가율이 40% 이상인지 봐달라는 거잖아. 그럼 40%를 기준으로 들어가. 7,299 무시합니다. 5만에 40% 2만이잖아. 그럼 둘이 더하면 77,000이지. 이미 7천의 40%는 개무시하고 5만의 40%만 봐도 더해도 얘를 넘어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40% 이상 증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상위 5개 편의점 브랜드 현황이고 옳은 거 고르라고 했고요. 이거 아주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7급과 5급 할 것 없이 너무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고, 그만큼 이 문제는 이제 약간 좀 무게가 있다라는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 3개잖아. 기억, 니은, 디귿. 이게 이제 5급 버전으로 좀 난이도가 있었다 하면은 상위 5개 브랜드가 아니라 하위 5개 브랜드도 나옵니다. 아마 피셋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5급 기출도 많이 풀어봤겠지. 그럼 제 말에 맞죠? 그런 문제 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기억 봅니다. 전체 편의점 가맹점 수가 5만 개라면 편의점 브랜드 수는 최소. 왜 최소라는 말을 썼을까? 이유 없이 쓸데없이 최소라는 말을 썼을까? 아니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최소의 경우는 진짜 극단적인 경우를 묻는 거예요. 물론 최대도 당연히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는 거고. 자, 6순위의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6순위의 브랜드의 가맹점 수가 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787보다 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은 해. 그런데 극단적으로 가정하려면 6순위부터 다 787로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된다면 가맹점 수가 5만 개잖아. 그러면 편의점 브랜드 수의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물론 이제 통상적으로 뭐 한 500이 될 수도 있고 뭐 10이 가면 막 100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렇게 해야만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말을 하고 싶고 계산합니다. 더해야죠. 28,000, 38,000, 42,000이야. 일단 42,000원 확보를 해. 식당에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사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귀찮아서 그래요. 이거 공세게 쓰는 거. 자, 737593 1300 정도 될 것 같고 300 더하면 1600이고 얘 860이니까 한 2500이라 하자. 1600 더하기 900 해서 아마 맞을 겁니다. 그 둘이 더하면 44,500이니까 이거 5만에서 빼면 5,500 정도 되겠다. 그 이제 뭐해? 787로 나눠야지. 이게 무슨 뜻이야? 6순위부터 이제 그 브랜드를 787개로 고정을 해가지고 나누면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야. 9구단을 외자 맞고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문제였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빌드업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9구단을 외자입니다. 기껏해야 7, 8에 56 안 되는 거 딱 봐도 직감적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럼 7 해보자. 4,900에다가 얘도 귀찮아. 그냥 90으로 할게. 630. 안 되네. 그러면 얘 7도 안 되고 8도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6이라는 게 무슨 뜻인데? 787개의 브랜드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럼 6개소의 브랜드와 이 0.xx를 감당할 수 있는, 얘는 이제 787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커피를 드립하고 뭐 남은 그 원두 찌꺼기 있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얘를 담당할 최소한의 한 개수잖아. 물론 얘도 또 파일을 나눠서 몇 개수가 될 수 있지만 우린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한 개수라고 하면 6 플러스 1, 7이죠. 그럼 5를 더하면 최소 14개가 아니라 12개가 돼야 된다. 잠깐만요. 12라고 했으니까 최소 14개도 맞지 않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답변 안 합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니은. 가맹점당 매출액이 가장 큰 브랜드는 B가 딱 봐도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가맹점 매출액의 합도
전체 가맹점 매출액의 합은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가맹점 면적당 매출액에다가 해당 브랜드 전체 가맹점 면적의 합, 요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둘이 곱하면 되네. 왜냐면 얘가 가맹점당 전체 매출액이잖아. 그럼 이거 분모가 되는 얘를 제거하면 매출액만 남으니까. 그럼 얘네 둘의 곱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가 가장 높았으니까 이 둘의 곱도 가장 높은지 보자고. 맞죠? 얘네들은 볼 필요도 없고. 얘가 좀 마음에 걸릴 수는 있어. 왜? 100 몇 크거든. 애매하잖아. 얘까지 작았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의 심정 아닌가요? 근데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2만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기 그 증가한 거 이 2만이 충분히 덮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 니은이 맞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가맹점 면적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넘기고 얘를 아래로 가면 되겠지. 그럼 얘가 뭐야? 분모가 된다. 이 소린가요? 그럼 뭐야? 이번엔 이거네.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이제 분모가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얘네들의 곱이 분자가 되는 거지. 자, 가장 작은 거 딱 봐도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 얘 혼자서만 세 자릿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분모가 다 얘보다 크니까 얘는 볼 필요 없는데 얘도 똑같아. 3천 적으니까 얘보다 얘는 더 클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근데 비교할 게 없어요. 이거 둘이 곱해봐요. 얼마 나옵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클 텐데요. 왜냐면 얘가 지금 몇 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가 가장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소각시설 현황이고 옳은 거 1번. 이건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오케이.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해설하기 싫은 문제긴 합니다. 이런 거를 귀찮아서 약간 여기서 틀렸네요. 그러니까 꼭 끝날 때쯤 이렇게 틀린 지금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조금 조심하시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자, 시설 용량 대비 연간 소각 실적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이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요거를 묻는 거잖아. 야, 얘는 좀 봐줘야겠다. 바로 D가 눈에 보이는데 2.3 몇 배가 증가를 해요. 2.3배 증가한 건 확실해. 그런데 얘는 정확하게 2.25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떨어진다. 얘네들의 차이는 작을 겁니다. 하지만 E가 D보다 크다는 부분에는 그것도 또한 당연한 부분일 겁니다. 나머지는요, 굳이 볼 필요 없겠네요. 얘가 크니까. 얘를 좀 봐줄 수 있는데 얘는 볼 필요 없고요. 얘는 50으로 보면 이거 나누면 한 2,500 정도 되겠죠. 그 2,500 약간 클 텐데 얘 같은 경우는 928에서 96에 54니까 2,600이 되겠죠. 얘는 2,600이 안 될 거고. 그래서 E가 가장 크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각 실적은 A가 D의 1.5배이다. 이건 암산 처리합시다. 10만 4천의 절반 5만 2천 정도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칠판에서 10만 4천과 5만 2천을 암산하시기 바랍니다. 16만 안 되죠. 자, 4번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5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가동일수는 250일 미만이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각주를 놓친 겁니다. 최대량입니다. 매일 48톤을 그러니까 소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최대로 할 수 있는 양을 말해. 그러면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최소값이지.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250 곱하기 48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보자고. 아이고, 251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걸 계산할 때도 좀 불편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다시 말하지만 이걸 지금 제가 쓰고는 있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숙달되면 암산으로 가능한 부분이에요. 암산으로 가능한 프로세스입니다. 자, 12,500이죠. 암산하면 이거 500이잖아. 250 곱하기 2는. 그럼 12,000이네.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시는 거 없나? 이상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상한 게? 왜? 12,540인데 12,000이야. 그럼 540을 더 소각을 해야 되잖아. 결과적으로 251로만은 안 된다. 251로는 약간 부족하다라는 거지.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량, 생산 면적 나와 있고 바로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자, 각국 전체를 보면 445만 6천에서 433만이니까 대략 12만 3천 정도 감소했다 치자. 기껏해야 9구단입니다. 수치가 크다고 해서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9구단을 외자. 내가 왜 이러고 있냐, 현타오네.
4310이잖아. 근데 4312인데 안 되는 게 딱 느낌이 오죠. 44만 440만이니까. 근데 2%는 넘어. 왜 2% 해봐야 얘 기껏해야 9만 어쩌고저쩌고 될 테니까. 그럼 끝났어. 각국 전체는 뭐가 된다? 2에서 3% 사이.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A 지역 전체를 보자. 16,000이 감소했네. 아예 뭐야? 볼 거 없네. 왜? 2, 6, 12 구구단을 외자. 6% 넘겠구나. 2, 7, 14. 그럼 뭐 대략 6에서 8 어쩌고저쩌고 이 사이 위치하겠지 라고 본다면 압도적으로 크죠. 누가? 각국이. 자 그러면 아까 A 지역 전체가 이거 A 지역 전체죠. 각국보다 낮나요? 아니죠. 높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봅니다. 19년 대비 23년에 생산량 증감률이 가장 큰 지역은 지역이 아니라 식량 작물 증감률이라고 뭔가 괜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증가율 감소율 묻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얘 그냥 200으로 보자. 70 감소했네. 얘 몇 프로일까? 20% 넘겠네. 근데 25%는 안 되겠네. 왜? 곱하기 4 분자율 곱하기 4랑 값이 280인데 분모보다 약간 커. 그 말은 25%를 약간 넘는다는 소리지. 딱 그렇게만 보면 돼요. 나머지 그 정도의 증감률을 보이는 친구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 서류 정도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겠는데 얘가 6천 정도 증가했으니까 9구단을 외져 3이 6이니까 20%야 기껏해야. 안 돼. 자,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생산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많은 작물은 서류다. 5, 6, 7, 8 이거 수치를 아까도 3636 있던데 이거 뭐 농락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 뭐야? 이 장난지. 키보드 5, 6, 7, 8 연달아 쓴 거 이런 수치는 또 처음 보네. 얘 6천으로 봐도 66에 36이잖아. 제가 자꾸 9구단을 언급하는 이유가 계산을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 반드시 존재하는데 적어도 올해 시행된 이 7급에서 그렇게 심하게 세부적인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6을 넘으니까 6 기준으로 접근하면 넘는 애들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6 해도 안 돼. 이미 넘어가니까 8,700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1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차트 변환형이죠. 자 감소량을 묻고 있어.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지. 빼는 것보다 뒤에서 더하는 게 맞아. 다시 말하면 19년도 20년도 차이가 179가 감소했으면 여기서 이걸 더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179 291만 보면 되겠지. 490 490이 아니라 390 470 정확하죠. 자 두 번째 봅니다. 185만 더해. 185 더하면 291 확실하죠. 18,000 더해보자. 24,000 맞죠. 자 1072 자 갑니다. 6,000 확보했고 34 72 여러분들 암산 되잖아. 106 됩니다. 마지막 1149 3885 1115만 더하면 뭐야 5,000이 되겠네. 5,000 확보했고 1149에서 112로 빼주면 암산해보자. 34를 더해주면 맞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봅니다. 연도별 A지역 잡곡 두류 서류 생산량. 자 여기서 잡곡 두류 서류 자 그대로 따라가서 읽어보면 되겠죠. 바로 여기서 틀렸습니다. 니은은 아니네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 왜 35576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서류 헷갈리라고 이렇게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그럼 기억 맞고 니은 틀리니까 좀 선지를 체크를 해보니까 디귿은 맞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리을이 이제 핵심이죠. 근데 뭐 이거는 도넛형에서 비중을 판단할 때 방법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날 딱 보이는 방법이 맞는 방법이겠죠. 어떠한 방법을 써서 맞췄다면. 자 저는 65.1이니까 얘를 볼래. 이게 정확하게 20분의 13입니다. 자 미국을 보면 생산량이었죠. 이거 그냥 9니까 반올림 할게요. 144로 끊고 얘 221로 끊겠습니다. 자 13과 20을 비교할게요. 가장 원초적으로 계산하겠다 이거야. 자 12를 곱해줍니다. 130, 143이지 1 남지 11.x 얘도 똑같이 11배네. 공교롭게도 맞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야 11배를 제거해주면 이런 식으로 남거든.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미묘하게나마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보다 커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소관계를 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긴 큰데 근소하게 크다. 그러니까 65.1이 합리적이다 판단을 했고 이것만 판단하면 뭔가 부족하죠. 두류 판단해보자. 4.5%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 그냥 10으로 보고 똑같이 221. 자 분수의 소수 표현을
좀 잘 외우고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바로 생각나는 분수가 있을 수 있어요. 22분의 1이야. 이게 그 무한소수라서 순환하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4.56으로 외우는데 퍼센트를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런데 얘를 축약하면 결과적으로 22.1분의 1이 되겠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왜? 0.1의 차이가 은근히 클 수 있어. 그 말인즉슨 4.56보다 근소하게 작을 거야. 그럼 얘가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 그럼 반올림에 의해서 뭐 4.5, 뭐 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차이는 거의 없지만 4.56보단 작을 거야. 그럼 뭐 4.5 어쩌고저쩌고 이제 초반. 그러니까 반올림을 해도 두 자릿수에서 둘째 자릿수 반올림을 해도 버리게 된 거지. 그래서 4.5라고 표현을 한 거지. 맞습니다. 리을 받고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2번 봅니다. 22번. 소멸 위험 지수 옳지 않은 거 바로 보죠. 1번 볼게요. 주의 0.5에서 1.0. 자, 일단 이것만 해도 5개를 확보했어. 그럼 블랭크가 쳐진 동이 3동이죠. 얘네들을 체크를 해봐야겠지. 이거 딱 봐도 0.5 넘잖아. 분자 곱하기 했을 때 2500 넘어가니까. 맞아. 하지만 1은 넘지 않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 자, 나머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것만 체크를 했는데도 벌써 6곳입니다. 틀렸어요. 1번이 정답이네. 20에 39 여성 인구가 비동이 쥐동보다 적다. 자, 쥐동 인구 끌어와. 귀찮잖아. 잠깐만요.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요 부분에 요거라고 했는데요. 3365, 3421. 내가 모르긴 몰라도 얘 1이 넘는다는 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88, 0.88이네요. 틀렸죠. 아까 3421보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좀 대충 보니까 한 2900 정도 되겠네요. 2900대 정도 돼야 얘가 이 수치가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동, 일단 정보가 확정된 그 동에서 가장 높은 곳부터 찾아봅니다. 이 친구네요. 여기가 되겠네. 자, 얘는 이제 봤지. 1보다 작은 거. 얘를 봐야겠지. 얘 1 넘는 거 알겠어. 2600이니까 빼주면 한 1500 정도 남겠네. 그러면 1.5는 당연히 가볍게 넘겠다. 아, 얘는 1을 안 넘네. 됐어. I만 보자. 이거가 이거의 10% 이상이냐? 당연하죠. 얘 10%가 2381인데 2656이니까 맞습니다. 자, 4번은 쉬우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처리 실적이 나와있고 옳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23번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수준의, 그러니까 이런 난이도의 문제가 나올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경영에 비추어 보건대 하는 말이에요. 1번. 자, 매립의 비율은요. 이거 뭐 수치도 쉽게 해주셨네. 이거 그냥 10%. 여러분들 머릿속에 칠판에 227을 그려요. 얘 절반하면 뭡니까? 그대로 갑니다. 이거 둘이 더하면 340 어쩌고저쩌고 되겠죠. 얘보다 훨씬 커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15% 미만. 자, 기타를 제외하고 각 처리 방법에서 처리 실적은 공공이 많다, 위탁보다. 아닙니다. 재활용 딱 봐도 위탁이 맞습니다. 자, 각 처리 주체에서 매립의 비율은 공공이 자가보다. 요거도 많이 당황스럽다. 이거 20% 넘잖아. 근데 이거 21분의 1은 4.76이거든요. 분수의 소수편에 하면 뭐지 이게?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긴 한데 4번 처리 주체가 위탁 이거 재활용의 비율 이거잖아. 근데 저는 이거 그냥 80% 곱하고 싶거든. 80% 곱하면 880이지. 물론 6에 80% 고려해야 되는데 너무 미약해서 무시합니다. 약간 근소하니까 80%의 근접. 당연히 75% 이하라는 게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불안하면 그냥 75% 4분의 3을 놓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각 처리가 처리 중에서 공공의 비율 얘가 90% 이상이 되려면 얘가 10% 미만이 돼야 되겠지. 근데 얘의 10%는 56.5인데 말이 안 되죠. 90% 미만입니다. 자, 24번 볼게요. 그 시험 끝나고 라이브를 했을 때 그때 문제를 풀진 않았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무난했다, 쉬웠다. 하지만 24, 25는 약간 좀 애매했던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딱 봐도 24, 25는 약간 정상적인 일반 난이도의 문제 같습니다. 자, 행심이 인용률이 있습니다. 인용률은 처리 건수분의 인용 건수. 오케이, 알았고 그림 전형적입니다. 23년과 22년도 행심이 처리 건수 상이 5개 시도 현황을 나타냈고요. 마지막 밑에 각 줄을 보면 처리 건수는 이렇게 된다. 합이겠지. 자, 바로 기억 보도록 할게요.
처리 건수 상위 5개 시도의 처리 건수는 각각 전혀 대비 이 가로축과 이 세로 좌표를 연결한 이 사각형이 결국 넓이가 되겠는데, 이 넓이가 정확하다는 뜻은 아니고 이 넓이가 클수록 처리 건수도 당연히 비례합니다. 정비례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 비춰 볼 때 증가했죠. 서울도 증가합니다. 경남은 당연히 증가하고, 경북이 애매할 수 있어요. 왜? 감소했으니까 인용 건수가. 하지만 각각 건수의 그 증가량이 더 큽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나와 있지도 않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알 수 있지. 얘보단 작겠다. 결과적으로 이거보다 작다는 거야. 얘는 이거보다 크니까. 맞아요. 다 증가했다. 자, 니은 봅니다. 처리 건수가, 아마 니은이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왜 못 구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 자,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거 얘죠. 근데 얘 인용 건수가 이 중간이거든요. 그럼 350과 400의 중간이 375야.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나요? 자대고 해봐야 이거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출제위원이 다 고려를 합니다. 그건 괜한 걱정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경기 이거 375라고 헤아리지 않고 얘는 막 300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래.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고. 자, 22년 인용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광역시입니다. 51%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인용 건수. 자, 알겠는데 인용률과 처리 건수를 알면 인용 건수를 구할 수 있어. 근데 울산의 2022년도 처리 건수를 내가 알 길이 없어. 알 길은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범위는 알 수가 있어. 왜? 2022년도 꼴등이 경남이었어. 경남의 처리 건수는 대략 450보다 약간 큰데 그냥 45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울산은 얘를 넘을 수 없겠지.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보자. 아까 편의점 브랜드 문제랑 똑같은 거야. 450을 가정을 해볼게요. 450에 51%. 누누이 말하지만 설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여기다 쓰고 있는 거지.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해결이 되는 게 베스트입니다. 자, 225 어쩌고저쩌고 1% 해봤자 230이 안 돼. 230으로 보자. 1.5배라고 했지. 절반을 나눠. 얘네들이 더하면 얘보다 작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1.5배 이상이다 라는 소리가 되겠지. 마지막 2020년부터 23년까지 인용률이 매년 감소한 시도는 3개다. 자, 여기 나와 있고 이 시도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뇌피셜로 주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2023년의 인용률은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우리가 도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결국 4번이 정답이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직원 수가 나와 있고 직급 4개로 나뉘어 있고요. 뭐 인구수도, 그러니까 임직원 수도 막 몇천 명 이렇게 표시가 된 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시간당 임금이라는 표현과 갑자기 평균 나오고 최저 나오고 중간값 나오고 최고까지만 나와도 머리 터지겠는데, 갑자기 Q1, Q3는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이제 좀 짜증날 수 있었을 거야. 또 이 각주도 많은 건 아닌데 뭔가 해설이 짜증나, 읽기 싫어, 이런 느낌이지. 자, 1, 2, 3, 4분위가 낮은 값부터 간다라는 거야.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이 1에서 10분이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Q1, Q3가 뭔가 봤더니 1분이 대장, 3분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3번. 해당 직급 임직원 수가 짝수인 경우 다 포함되니까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2분이 대장과 3분이 꼴등을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는 거다라는 건데, 일단 보도록 하죠. 기억. 자, 공장 관리직의 시간당 임금 최고액은, 그러니까 블랭크를 쳐놨겠지. 물어봤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공장 관리직의 임직원은 4명이야. 그럼 분위별로 나눠야겠지. 그럼 1분위에 속하는 인원이 몇 명? 1명. 자, 이게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 꼴등이니까 15,000 이해할게. 그런데 1분이 대장이 15,000이야.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야, 꼴등이 15,000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15,000이 또 최고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네,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런 거지. 여기 지금 100m거든? 여기 사람이 하나 있어. 여기 지금 40m 있잖아. 여기 20m. 아이씨. 여기서 내가 관찰을 할 거야. 이 입장에서 보면 얘 20m죠. 얘 입장에서 보면 40m지.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자, Q3는 그럼 3분이 대장이니까 3만이 되겠지. 뭐야? 2분이 대장과 3분이 꼴등. 얘는 대장이면서 꼴등이 된다고 했죠. 왜? 한 명씩이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하는 값이 25,000이니까 결국 합은 5만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 2만이잖아. 됐어. 자, 그럼 얘도 알 수 있죠. 왜? 평균이 곱하면 10만이니까. 그럼 5만 6만 5천이니까 3만 5천이지. 됐습니다. 맞아요.
자, 시간당 임금이 같은 본사 임원은 3명 이상이자. 자, 누누이 말하지만 필세 자료 해석에서 왜 이상 이하라는 표현 괜히 쓰지 않아요. 3명 이상이라는 거는 아무리 못해도 시간당 임금이 같은 본사 임원이 최소 3명이 확정이 된다 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본사 임원은 8명입니다. 그럼 소득 분위는 분위별로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 2명이지. 자, 그럼 여기 계산 한번 해보자고. 자, 임원은 나와 있네. 1분위는 친절하게 다 가르쳐줬네. 24,000과 25,600. 좋아. 자, 임원. 자, Q3도 알려줬네. 자, 최고값도 알려줬으니까 4분위 대장이 되겠지. 자, 우리가 모르는 건 1명, 2명, 3명, 4명의 값이야. 근데 중간값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자, 중간값은 분명히 말했지만 얘랑 합이야. 근데 얘랑 합이 되는데 48,000이 되는 경우 얘가 48,000이고요. 얘도 48,000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어떠한 값이 와도 이 48,000이 와야만 중간값이 나올 수 있어. 왜? 얘가 대장이잖아. 얘랑 같을 수는 있어. 하지만 얘보다 넘어선 안 돼. 그게 3분이 꼴등이잖아. 맞잖아. 이런 거지. 수행평가를 보는데 1점 맞은 사람 1명, 2점 맞은 사람 1명, 3점 맞은 사람 4명이 있어. 얘네들 순서대로 나열해. 얘네들이 뭐 이렇게 쓸 거야? 난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아. 이지랄로 쓸 순 없잖아. 맞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2분위가 3분위보다 낮으니까 2분인 건 맞는데 억울하지만 동점자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3명은 확정이 되고, 그럼 얘는 48,000인 거 아닌가요?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대장 1분위 대장 25,600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맞아요. 자, 본사 임원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4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8명이었죠. 8명이니까 48에 32, 즉 32만원. 얘네들의 합이 32만원인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 이거 곱하기 3 하겠습니다. 48,000 곱하기 3 하면 12, 24에서 14만 4천이고 5만 5천도 하면 19만 9천이야. 뭐야, 이거 숫자 가지고 장난질하는 건가? 1000을 더 더해주긴 했는데 뭐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뺄게요. 이게 26,000으로 보면 5만이네. 25만이잖아. 자, 그럼 얘 구할 수 있지. 왜? 최소값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럼 최소값으로 가는 거지. 25,600. 얘도 최소값 48,000이잖아. 얘네들을 하면 73,000이지. 이 둘이 더하면 323,600이지. 아까 내가 더 더해줬던 게 있죠. 1000이랑 400을 더 더해줬나요? 그거 빼도 32만원 넘습니다. 맞아요. 자, 5번이 정답이고, 리을이 아마 좀 어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건 아니고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공장 관리직은 우리가 다 봤죠. 23,000원 이상인 사람 2명이고, 자, 임원도 봤잖아. 아까 8명 전체가 23,000원 넘는 거 이거 확인했죠. 자, 10명까지는 알겠어. 근데 생산직과 직원이 문제야.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자, 생산직 보면 50입니다. 분위별로 4등분을 하면 13명이 되겠지. 자, 똑같은 맥락에서 이거 1분위 대장, 꼴등과 대장을 나타나는 거야. 그 의미잖아. 그 1분위는 안 된다. 왜? 최대값이 25,500이니까. 자, 중간값이 23,500이네. 자, 2분위 대장과 3분위 꼴등의 합이 합 나누기 2가 23,500이라는 거는 3분위 꼴등은 무조건 23,000을 넘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물론 2분위 대장, 2분위에서도 23,000을 넘는 애들이 있겠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3분위만 봐도 이미 넉넉해. 왜? 3분위 꼴등이 23,000 넘는다는 거는 4분위까지 모두 넘는다는 거니까. 얘 분위별로 13명이었죠. 그럼 2등분, 2분위, 2분위에 해당하는 26명이 시간당 임금 23,000원을 넘는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본사 직원도 똑같습니다. 36 나누기 4 하면 9명씩이지. 얘도 1분위 꼴등 대장이 16,800이니까 볼 거 없어. 얘도 중간값이 23,500이네. 이거 아마 출제위원이 배려해 주신 걸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똑같겠네. 3분위, 4분위. 즉, 두 덩이. 9 곱하기 2. 9구단에 그치지 않아. 9구단에서 그칩니다. 자, 26, 26, 50이 딱 봐도 50 넘습니다. 따라서 50명 초과한다 라는 거죠. 물론 아까 2분위 인원을 우리가 자세히 헤아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정확하게 몇 명이냐를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4년도에 시행되었던 국가직 7급 민경채 경호처 필세 자료 해석 해설이었습니다. 자, 개인적인 난이도는요, 21년도, 20년도 모의평가에는 당연히 비빌 수 없는 난이도고요. 22, 23, 24가 3개년이 쉬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웠다라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